164랑 166이요. 네, 보겠습니다. 164번 문제부터 먼저 보면요. 문제에서 쓰여져 있는 내용은 정의역 알려줬잖아요. 근데 얘의 최대값을 알려줬을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이거죠. 이거의 최대치수. 이 식에서 최대치수 구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하자고 했어요? 치환하자고 했어요. 뭐를? 네, 2의 x제곱을 치환하자.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나는 지금 p라고 치환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때 y는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찢어주면 4p 플러스 k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쓰여졌을 때 다시 치환을 하면 항상 뭐 챙겨주라고? 네, 얘의 p에 대한 범위를 챙겨주라고요. 근데 p에 대한 범위를 챙겨주려는 이 함수 상황에서 보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같거나 같다. 그럼 이 범위 내에서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 상황에서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보고 생각을 하자라는 건데, 그럼 이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는 증가야 함수야? 증가.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증가를 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었을 때가 제일 작은 값, 3이었을 때가 제일 큰 값으로서 p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 들어갔었을 때, 그럼 p 값은? 그럼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p의 범위가 첫 번째 될 거고요. 그럼 3이 들어갔을 때 p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 3이 들어간 p, 즉 8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라는 소리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범위에서 2차 함수의 최대최소 찾으라고요. 그럼 2차 함수의 최대최소니까 얘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는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형태가 되었을 거고 거기서 지금 축이 그러면 이제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2와 2분의 1이 멀리 떨어져 있어? 8이 멀리 떨어져 있어? 8이 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2분의 1이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 있을 거다. 8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여기서 지금 알려준 게 최대값이 5 됐으니까 그럼 일단 최대값은 p가 몇이었을 때 최대값을 가져? 2였을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p 대신 2를 집어넣은 최대값을 먼저 계산을 하자.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8 플러스 k. 그럼 그 값이 5였어요 라는 걸로 k 값을 먼저 찾아주시면 되겠구나. 그럼 k가 지금 계산을 한 게 1이요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럼 k가 1이랬으니까 여기에 1로 바꿔 놓으시면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는데? 네, 8이었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가지니까 이제 p 대신 8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64 플러스 32에 k값 아까 1이랬으니까 1 계산하셔서 답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1이 최소값이요. 이렇게 164번 문제를 푸시라고. 재훈아, 뭘 못한 거야? p범위 못 찾았나? 안 돼. 지금 자체에서 이 정도는 그래프를 빨리빨리 그리셔야 된다고. 2차 함수가 고1 때 못했으면 힘든 건 맞는데 지금이라도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저렇게 최대최소를 구해야 돼서. 그 다음 166번이라고 했죠? 이번엔 함수가 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에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 2의 x제곱과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가 보였을 때 최대치수는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네,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얘네를 묶어준 상황으로 이 전체를 치환을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최대치수 상황이었죠. 그럼 얘를 p로 치환을 하면 이때 4의 x제곱과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확인 문제 풀었었을 때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p 갖고 어떻게 표현한다? p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주셔야 되겠죠? P를 제곱한 거에서 마이너스 2여. 그럼 식이 바뀌어진 게 Y는 얘 대신에는 P 제곱 마이너스 2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에 쓰여진 게 마이너스 2K P여 이렇게 쓰여지는 상황이 되세요. 여기까지 얘기해주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때 치환을 했으니까 또 P의 범위를 잡아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 유형에서 얘를 전체 치환했으면 P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딱 정해진댔잖아. 그렇지. 산술기압 평균에 의해서 P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만 잡혀진 거라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여기부터는 그냥 고1 다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고1 파트가. 그런데 얘가 지금 2차 함수예요. 또 최고차항 플러스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한 형태에서 지금 축이 뭡니까? K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잡혀졌는데 이때 이 축이라는 애가 K라는 걸로써 모르니까 얘가 정력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2가 K보다 작은 데에 있는지와 큰 데에 있는지에 따라서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우 나누는 걸 따지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 1. 2가 여기 즉 K보다 작은 데에 있었을 때 얘 경우에서 먼저 풀어볼 거라고. 그런데 이 경우에서 누구 값 찾지요? 최소값 찾지요. 그럼 이때 최소값은 P가 뭐였을 때? K였었을 때 최소값을 갖겠죠? 맞죠? 그러니까 P 대신 K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자.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제곱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구나. 당연히 계산을 하니 K제곱이 0이요. 이렇게 지금 나올 거고요. 그럼 K제곱이 0이라는 건 K값이 0이 돼야 됩니다. 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러면 얘를 푸는 걸 끝까지 답이 아니라 나는 이거는 얘 존재 조건에서 나왔으니 이 조건에 합답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근데 K가 0이라는 건 2보다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 경우는 답이 틀린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 K는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 2는 어떤 경우를 풀어봐야 돼요? K가 2보다 작은 경우, 즉 2가 더 큰 경우에서 그래프 이 경우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라는 거구나. 그러면 K가 지금 2보다 작은 경우에서 문제를 풀어봤었을 때는 그럼 이 노란색 그래프에서는 지금 P가 몇이었을 때 최소값을 가져요? 근데 2였을 때 가장 낮은 값을 갖잖아요. 그럼 이번엔 P 대신 2를 집어넣는 게 최소값이 되겠구나. 그럼 2를 집어넣으니까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K 값을 또 찾으세요. 그럼 이때 계산한 K 값은 1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K1이 지금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번엔 얘가 답이 되겠어요.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고요. 이렇게 최대 최소 푼 거야. 근데 고1 때 이런 전제 조건을 자기가 스스로 나눠보는 연습을 안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별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계속 나눠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까 문제 풀었던 거랑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처음 과정에서 예의 방정식을 풀 겁니다. 근데 아까 문제와 동일하게 보다 보니까 9의 x제곱과 9의 마이너스 x제곱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더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아까 최대 최소 방금 풀었잖아요. 이 문제 풀 때 뭐 하자? 네, 이걸 묶어서 치환하자. 그러니까 여기는 3의 x제곱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뭐다? 예, p라고 또 치환을 하고 먼저 들어가자. 그러면 이번에는 9의 x제곱에 거기에 지금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p 갖고 다시 어떻게 표현할까요? p제곱
마이너스 2라고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바꿔줬으니까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하자. 그럼 얘는 3p제곱 마이너스 6. 일단 3 곱해져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마이너스 p, 거기에 마이너스 24가 0이요.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나머지 3p제곱 마이너스 p, 거기에 마이너스 30은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고요. 당연히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3, 1, 13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이때 p 값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0이거나 또는 일단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여기까지 나오시는 상황이 되겠죠. 이 정도까지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에서 다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원래 치환하면 항상 뭐 생각하라고 했어요? 범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럼 아까 이거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가 범위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 안 돼? 얘 안 돼요. 이렇게 지금 또 없애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얘를 갖고 해석을 p가 아니라 어차피 x 갖고 하자는 거잖아. 그럼 p가 지금 뭐였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럼 얘가 3분의 10이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식을 풀래요. 이렇게. 그럼 재훈이는 여기까지 왔는데 별표인 거야? 오, 하나 풀었어? 썩을. 응? 이 문제에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행동하는 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 나왔는데 방정식 푸는 거죠. 그럼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치환할 겁니다. 3의 x제곱을 다른 문자, 뭐 p는 갖다 썼으니까 그냥 나는 이번에 a라고 바꿀까? a로 치환했습니다. 라고 생각만 하시면 좀 문제가 편해져요. 이 문제 마지막 마무리해서. 그러면 3의 x제곱은 뭐라고 써져? a라고 바꿔줬어요. 플러스인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죠? 즉 a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는 3분의 10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는 방정식을 풀라고. 그럼 이거는 중3 애들이 푸는 방정식이죠. 얘 방정식 풀려면 뭐 해줘요? 양변에 3a까지 곱해주면 되겠죠. 부모 있는 거 보기 싫으니까. 그럼 이때는 3a 제곱 플러스 3이 10a요. 이렇게 좀 바뀌어지겠구나. 그래서 3a 제곱에 마이너스 10a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은 0이고 다시 이거 갖고 인수분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럼 이때 a 값이 3분의 1이거나 또는 3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나왔구나. 근데 이때 이 a가 맞고 뭐였어요? 3의 x제곱이었었고요. 그럼 3의 x제곱이 3분의 1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요? 네,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3의 x제곱이 3이 되려면 1이요. 그래서 이때 그는 마이너스 1 또는 1이요. 이렇게까지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훈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를 생각해서 얘까지 범위를 버렸다면 나머지 형태는 이 형태에서 방정식을 푸는 걸 한 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돼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더 이상 바뀔 게 없을 거라서. 그럼 전 시간 거 이어서 한번 좀 볼게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필수예제 16 전에서 끊었죠? 16까지 봤나요? 그럼 필수예제 17번 갖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필수예제 17번 문제랑 오늘 지수 부등식까지만 딱 끝낼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숙제 안 한 거 있으면 숙제를 좀 시킬 거고. 그래서 지수 부등식까지만 끝낼 건데 보자. a의 x제곱의 꼴이 반복되는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문제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방정식.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같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럼 방정식의 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요. 일단 이 방정식을 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죠. 그럼 얘가 실근 갖는다는 거에서 판별식 막 그런 걸 먼저 쓰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얘 풀어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를 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할까요? 치환. 그렇죠. 치환해요. 2의 x제곱을 나는 지금 또다시 p라는 걸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얘를 P로 치환을 했더니 P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이니까 4, 3, 12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면 12 P요. 거기에 플러스 K는 0이요. 일단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맞죠? 얘 방정식 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그럼 전 시간에 했던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해보자. 못 푸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쓰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생각은 이거야. 얘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럼 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랬으니까 x를 하나를 알파, 베타였다고 쳐보자. 이 방정식의 근. 그럼 전 시간에 우리가 필수예제 16번에서 내가 주의하랬던 걸로 쓴 거야. 그럼 얘 방정식의 근. P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 이렇게 쓰여지는 근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뭐였어? 2의 x제곱을 P라고 바꿔놨잖아요. 그럼 x의 알파가 들어갔을 때 얘 식을 성립을 하는 거니까 x의 알파가 들어간 2의 알파 제곱이 얘의 근이 된다고. 2의 베타 제곱이 얘의 근이 된다고. 됐어요? 여기서 이제 고1 파트로 용어를 바꿔줄 거예요. 얘가 이렇게 쓰여졌잖아.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이 노란색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 얘는 이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때 여기서 무슨 말이 달라지냐면 저기까진 똑같아. 서로 다른. 얘랑 근 다르잖아. 맞지? 그런데 여기서 두. 그러고서 이 실근이라는 말이 체인지가 될 거야. 근데 뭘로 체인지가 되냐면 우리가 지수부등식을 풀었잖아. 그럼 우리 원래 이때 이 지수부등식 풀었을 때 P로 바꿔주면 치환 생각했지. 치환하면 범위 나와야 되겠지. 그럼 이때 2의 x제곱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 2의 x제곱의 치역 말했잖아요. 전 시간에. 그럼 얘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그럼 결국적으로 얘의 근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는 걸로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냥 두 실근을 가져라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바꿔준 겁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개념에서 뭐냐?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야. 고1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2차 방정식 에서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상황 질문이라고. 그냥 두 근만 물어본 게 아니라 두 근의 부호에 대한 상황을 물어봤구나. 그럼 우리가 근의 부호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풀어라 고1 때 배웠냐면 판별식 상황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두 근의 합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근의 곱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라. 이 상황 1, 2, 3를 생각하면서 풀어라가 근의 부호에 대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이야기 바꿔볼게요. 이제 이게 고1 문제 상황인데요. 저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대. 그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졌잖아요.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게 지금 첫 번째 얘 갖고 푼 겁니다. 제가 갖고 판별식 쓴 36 마이너스 K가 0보다 커야 돼요. 이게 식이 하나가 나온 겁니다. 두 번째 두 근의 합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근의 합, 여기서 합은요? 12가 되겠죠? 맞죠?
그런데 이때 이 합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고. 그럼 이때 두 양의 실근이잖아. 그럼 양실근 두 개 합하면 부호가 뭐야? 양수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건 양수다라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여기서는 상관이 없겠구나. 그럼 세 번째. 똑같이 여기도 두 근의 곱의 부호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두 근의 곱이 뭐예요? 네, K요. 그런데 일단 양근 두 개 곱했잖아요. 그럼 부의 부호가 양수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세요.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럼 결국 얘를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 K 값이 36보다 작아야 되고, 그런데 0보다 크댔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 그리면 0보다 크고 36보다 작아요. 그럼 얘를 만족하는 답은 얘가 되겠어요. 그래서 0보다 크고 K가 36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이 쓰여지면 된다. 이게 얘의 값의 범위예요. 이 파트는요, 고1 때 썼던 내용이고 지수방정식에서 근의 부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만 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들을 깔고 계셔야 돼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근데 그 상태에서 얘는 어차피 근에 대한 문제니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치환부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치환을 함으로써 이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의 해석이 좀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고서 나머지 이렇게 풀어야 되고, 얘 개념 모르시는 분은 다프럼 고1 상파트에 2차 방정식 단에서 근의 부호에 대한 상황 문제 있거든. 근의 위치라고 쓰여져 있는 근의 부호와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2차 부등식 파트 쪽에 있을 거거든요. 그거 찾아보시면은 이 개념과 이따가 부등식에서 이거 비슷한 개념 하나 더 나오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서 보시면 돼요. 그러고서 한 번 정도 적용을 해보세요. 책을 니네가 일일이 뒤질 수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린 겁니다. 알겠지? 필수예제 18번은요. 뭐 당연히 활용이라는 자체는 상황에 맞춰서 집어넣어 보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를 읽다 보니 문제가 말해주는 게 어떤 세균 한 마리를 X시간 후에 A X제곱 마리로 증식을 해줬대요. 그러면 이걸 니네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표를 그려준다라는 거는 진짜 못하는 애들한테만 보여주는 거거든. 인정? 네. 근데 이때 이 한 마리 자체에서 해석을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냥 X시간이 지났대. 그때 A X제곱 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마리를 갖고서 X시간 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일단 표현을 해줬어. 근데 여기 상황에서 이제 니네가 천천히 바꿔주면 이거거든. 세균 10마리를 배양을 하였더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10마리를 배양을 했어요. 맞아? 그럼 10마리를 배양했는데 그때 X시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10마리를 X시간 동안 배양을 했거든? 그럼 그땐 몇 마리가 돼야 될까요? 네, 얘가 10마리가 있는 거니까 얘가 10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얘의 10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였을 때 AX제곱 마리라면 10마리가 있었으면 이거의 10배 마리만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쓸 줄 아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이 문장의 이해거든. 그런데 거기 상황에서 한 번 더 바꿔볼까? 이제 몇 시간 후에? 3시간 후에. 그러면 10마리를 3시간 동안 배양했으면 몇 마리가 되는 거야? 응? 이 식으로.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이번에 X 대신 3이 들어간 거밖에 없으니까 X 대신 3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마리수가 현욱이가 읽은 대로 몇 마리가 되었다?
80마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가 된 거예요. 아, 10 곱하기 A의 세제곱이 80이라는 내용을 갖고서 문제를 풀라라는 거구나. 그럼 이거 갖고 알아내는 게 뭐야? A의 세제곱이 8이 되어야 되고, 그럼 A의 세제곱이 8이라면 A는 2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겠구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작이야. 여기까지 알아냈는데 다시 세균 몇 마리가?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 후인가? 근데 몇 시간 후냐라고 질문했으니까 얘를 모르니까 나는 P시간이라고 그냥 미술을 이제 갖다 써볼까? 얘를 P시간?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지금 10마리가 P시간 동안 거치면 몇 마리가라고 쓸 수 있어? 10 곱하기 A의 P제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마리수가 몇 마리가 되게 만들어달래? 2560마리가 되게 만들어달래. 그럼 얘 방정식 풀자라는 건데 우리 A가 몇이라는 건 알아냈으면 2라는 거 알았으니 여기다가 2만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다시 방정식 푸니까 2의 P제곱이 256. 그럼 얘는 2의 거듭제곱이 8제곱. 그러니까 P는 몇이다? 뭔 소리야? 눈이지. 아, 3번이라고? 아, 그렇죠. 얘 몇 시간이냐고 여기 물어봤잖아. 갑자기 눈깔이. 네. P는 8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P는 8. 이렇게 써서 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요, 표를 그려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황들마다 좀 이해가 달릴 거예요. 활용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문장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밖에 못 해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는 표를 그릴 거고 어떤 상황에서 뭐 종이를 거친다라고 했을 때 그 거치는 걸 표현해 보기도 하는 거고 모르면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를 좀 보실 줄 아시라고. 네, 오늘 건드리는 내용의 마지막은 부등식입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차이점은 뭔데요? 네. 현아야, 뭐 열받았어? 제가 얘기하고 있어서? 네가 얘기하고 싶은데? 다시 얘기해봐. 네. 방정식은 등호고 부등식은 부등호예요. 그럼 방정식의 해는 는이라고 해서 값이라고 나오면 부등식은 범위로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그럼 1차 방정식과 1차 부등식의 차이점은 뭔데요? 얘랑 부등식이랑 얘랑 차이점이 있어요?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네, 2항에서 3으로 나눠줘서 보시면 되겠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네, 2항에서 3으로 나눠서 그리고 왜요? 양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일 거예요. 맞아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풀이점은요, 똑같이 풀어요. 똑같이 푸는데, 부등식의 마지막 내용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좀 신경을 쓰자라는 거예요. 풀이법은 똑같다고. 이야기는 해주는 이유가 뭐냐? 오늘 지수 부등식 배우잖아요. 그럼 지수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에 내가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만 신경을 쓰겠다라는 소리예요.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꾸는지만 신경을 쓰자. 근데 그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를 해보자. X좌표야. X1과 X2에서 X2의 좌표가 더 크대.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볼 거냐면 첫 번째 A가 1보다 큰, 즉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 상황에서 보겠대. 그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죠. 그럼 증가함수였을 때는 여기가 x2고 여기가 지금 x1이야. 그럼 이때 x2에 들어간 함수값이랑 x1이 들어간 함수값이랑 비교했을 때 x2에 들어간 함수값이 x1에 들어간 함수값보다 어때? 클 거예요. 맞죠? 왜? 증가함수니까 큰 값이 들어갔을 때 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는 오늘 배우는 건 이번엔 반대 상황으로 들어갈 거래. 그러면 이 상황에서 1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으면 이 지수끼리 크기 비교를 할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 거란 소리야. 즉 마지막 답 내는 것만 부등호만 신경을 쓰랬잖아요. 부등식 풀 때의 첫 번째 내용이야. 만약에 밑이 1보다 컸어. 그런데 그때 A의 x1제곱과 A의 x2제곱을 갖고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대. 그럼 우리는 제일 마지막 어차피 x1과 x2의 크기 비교를 하자라는 게 목적인데 x1과 x2를 갖고서 비교했을 때 부동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런데 밑이 0과 1 사이에 있어요. 증가야 감소야? 감소잖아요. 그럼 이때 x1과 x2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x1 값이랑 x2 값이랑 누가 더 커? x1의 값이 더 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x2가 더 컸었을 때 이 상황의 부동호는 반대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하는 건 거꾸로라고.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감소 상황이래. 그러면 이때 x1과 x2의 크기 비교를 할 때 부동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 그 내용을 얘기해 주겠다고. x1, x2 비교를 한대요. 근데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되라고요? 네, 바뀌어서 들어가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함수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증가 함수 상황이면 부동호 방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무슨 함수라고 불렀어? 감소함수 상황이라면 그때는 부동호 방향을 반대로 갖다 쓰세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면 되겠구나. 지수 부정식 설명했었을 때 내용은 항이 2개였었을 때 어떻게 풀어라? 항이 2개면 비교해라 라고 밖에 안 했어요. 항이 2개면 뭐 하라고요? 비교하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이 2개였을 땐 그냥 비교만 하시면 돼요. 3의 x제곱과 9 항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비교할 거예요. 그럼 비교하려면 누군가를 맞춰줘야 되겠지. 뭘 맞춰줘? 밑을. 그럼 밑을 얘는 3의 x제곱이고 여기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일단은 밑만 맞춰준 거니까 부동호에 안 건 그냥 그대로 쓸 건데 마지막 나는 지수끼리만 다시 비교를 할 거래. 그럼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x와 2야. 그런데 밑이 3이잖아. 증가야 감소야? 증가. 그럼 부동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안 바뀌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요. 두 번째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풀고 싶어요. 그럼 2번에선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지. 왜 풀이 방법이 두 가지나 있을까라고 한다면 밑을 뭘로 맞춰줄 거냐의 생각인데 니네 이 문제 풀었을 때 밑을 뭘로 만들어줄 거야 기본적으로? 2로. 그럼 2로 만들어준다면 얘는 2의 몇 제곱이 되고? 네,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는 2의 세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럼 이때는 또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비교해서 마이너스 x와 3을 갖고서 비교를 하재. 근데 밑이 지금 뭐였어요? 2였어요. 그럼 부동호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안 바뀐 상태로 풀면 되겠구나. 근데 마지막 x의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양변에 음수 곱했을 때 부동호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뀌어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이렇게 써서 푸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라면 두 번째 문제 풀이는 나는 그냥 밑을 2분의 1 쓰여졌으니까 얘도 2분의 1로 맞춰서 쓰고 싶대. 그럼 여기는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쓰여졌는데 그럼 8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네, 마이너스 세제곱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던 것 뿐이잖아. 그럼 이때 x랑 지금 마이너스 3이랑 크기 비교를 할 거야. 그럼 x랑 마이너스 3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밑이 2분의 1이야.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그럼 부동호는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써서 바로 이 답이랑 이 답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알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갖고서 계산할 때는 임의적으로 이럴 땐 밑을 2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밑을 어차피 뭘로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할까? 3분의 1로 만들어주는 게 편하겠구나. 그래서 무조건 증가로만 바꿔서 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감소인 상황도 부동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신경을 쓰면서 문제를 푸시라고. 됐죠? 그래서 같은 말로 부등식 상황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때 항 몇 개예요?
두 개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비교하면 되잖아요. 근데 밑이 5분의 1, 5분의 1 똑같네. 그럼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랑 크기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밑이 5분의 1이라면 부동항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부동항이 얘가 더 크다라는 걸로 일단 먼저 풀면 되겠구나. 그러고서 나머지 부등식을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이항돼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이게 이항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2고 근데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부동항이 또 바꿔서 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항 몇 개짜리라고? 2개. 0이었으면 2개짜리로 바꿔주라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이항돼서 일단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걸로 쓰면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도 지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얘와 그리고 2x 플러스 1 얘와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부동항이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네, 바뀌어야 돼요 라고 갖다 쓰고서 계산하면 되겠죠. 뭐 이번에는 얘를 넘어서 6x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쓰여지면 x가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1차 부등식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냐? 그래서 나머지 문제 그냥 기본 문제 갖고 다시 볼 겁니다. 19번 문제에서 기본 부등식 풀제 2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는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2. 그럼 여기는 2에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21. 그럼 여기는 2에 몇 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제곱. 그럼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이렇게 지금 쓰시면 되겠죠? 됐죠? 왜냐면 여기서 마이너스 5제곱 여기다가 분배해줬으니까 2x 마이너스 1이.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뭐야? 밑이 2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21과 그리고 마이너스 10x 플러스 5 얘랑 얘랑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데 부동항은 바뀐다 안 바뀐다? 증가니까 안 바뀐다. 그럼 이거 부등식은 풀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이 문제도 볼까요?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0.2는 분수로 바꿔주면 5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5분의 1로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5분의 1에 3x 마이너스 5제곱이라고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갖다 써놓고서 문제를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구나. 그럼 이번에도 지수끼리 비교하니까 3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x랑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될 것인데 부동항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뀌어서 부등식을 푸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뭘로 똑같이 만들어줘요? 3이요. 네, 3이요. 그럼 여기는 3의 x-1제곱과 그럼 여기는 3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이 3을 여기에다 분배해줘서 쓰니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다시 x-1과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를 비교하세요. 근데 부동항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2차 부등식은 한쪽으로 다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차 부등식 풀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2차 부등식 풀려면 뭐예요? 네, 인수분해부터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3x 거기에 지금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구나. 그럼 이때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과 1에서 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될 거고 그 그래프가 0보다 큰 데를 차지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 데가 큰 거고 1보다 크다가 또 큰 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해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라고 해를 나오시면 되겠죠. 이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였을 거고. 설마 2차 부등식을? 그러면 안 돼. 197번 문제에서 이한 문제는 볼 건데요. 이것도 그냥 내가 고1 때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연립부등식이라는 파트에서 A, B, C 이거의 부등식은 연립부등식으로 두 가지식을 풀어라 라고 했었죠. 뭐 풀어야 돼요? A가 B보다 작다. 얘 하나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뭐 풀어야 돼요? 네, B가 C보다 작다. 이걸 풀어갖고 얘네 둘이 겹치는 걸 찾아라가 연립부등식이었던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도 이렇게 쓰여졌으니까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풀어서 겹치는 거 찾아라 이 소리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얘 첫 번째는 4x-3이랑 x제곱이랑 비교하는데 부동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뀌어서 쓰는 풀이 하나와 두 번째, 이번엔 얘랑 x-1이랑 비교하는데 부동항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 풀이를 풀어라. 그럼 이제 기억풀이 풀고 니은풀이 풀어서 겹치는 답을 찾아라 이렇게까지. 그럼 기억에서의 풀이는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 거기에 지금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얘부터 먼저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x-1에 x-3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까지. 그럼 이번에는 수직선에서 1과 3에서 만나는데 0보다 작다의 범위는 이쪽이 될 거니까 1과 3 사이에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니은은요 x제곱에 마이너스 x 거기에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거를 지금 풀어달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무조건 판별식을 먼저 갖다 써봅니다. 근데 판별식을 써봤을 때 1,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었으니 마이너스 3으로서 0보다 작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난다 안 만난다? 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럼 얘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다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상태에서 0보다 크다의 해는 다 떠 있으니까 이때 해는 모든 실수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진짜 이렇게까지 다 풀어주는 건 니네밖에 없어. 내가 고이 된 애들 중에. 2차 부등식에서 얘는 지금 이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나왔고 여기서는 해가 모든 실수라고. 근데 연립부등식은 뭐냐? 얘랑 겹치는 교집합을 찾으래요. 그럼 얘랑 모든 실수랑 겹치는 건 얘만 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연립부등식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내가 힘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니네가 하나라도 배울 수 있다면 보여는 드릴 건데 어떻게 풀었는지 보여줬으면 계속 풀어보셔야 돼. 그리고 제발 숙제할 때 필수예제 풀어보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준 풀이대로 따라서 한 번 정도는 풀어보셔야 된다고. 그것마저 못하면은 답 없어. 필수예제 20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얘 부등식을 풀어야 된대요. 근데 이것도 방정식에서 풀었던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 4의 x제곱이 보이고 2의 x제곱이 보여. 그럼 이때는 뭐 하셨어? 치환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치환해서 그냥 문제를 풀면 돼. 2의 x제곱을 난 또 p라고 치환하겠어요. 그럼 여기는 2p제곱에 마이너스 5p에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겠죠. 근데 계속하는 행동이 치환을 하면 뭐부터 살려놔라? 네, p의 범위부터 살려놔라. 그럼 이때 p의 범위는 네, 아무것도 없었으면 무조건 지수는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은 깔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얘 2차 부등식을 푸니까 2와 1, 1과 2,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때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2분의 1과 2에서 만나는 상황이 될 건데 그때 여기 상황에서 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고요. 거기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를 찾으랬으니 여기 파트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때 P의 범위는 지금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데 그때 거기 상태에서 P가 0보다 어떻다고? 크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얘 또는 얘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여기서 지금 찾아낸 건 0보다 크고 P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2보다 P가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먼저 쓰여지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근데 P는 뭐였으니까? 2의 X제곱이었으니까 얘가 2의 X제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다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줄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게 뭐냐면 2의 X제곱이 0보다 크다는 얘는 어차피 항상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항상 어차피 모든 실수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는 무시하고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 여기 파트만. 그럼 얘만 푸는 거야. 그럼 또 항이 몇 개야? 비교만 하면 되겠죠. 그럼 2는 2에 마이너스 1제곱. 그럼 지수랑 비교하니 x랑 마이너스 1이랑 비교하는데 부동만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지거나 또는 얘도 2 똑같잖아요. 그럼 지수 비교하니까 여기는 1이 있었겠죠. 그럼 1과 x를 비교하는데 부동만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니까 이때 이 부등식의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여지는 부등식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부등식 풀이가 되는 거야. 치환하는 거 알겠지? 이번에는 얘도 부등식을 풀래요. 항이 몇 개요? 예, 2개예요. 그럼 얘랑 지금 이제 비교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밑이 같아 해달라요. 근데 밑이 같아요. 그럼 밑이 같으면 비교를 할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비교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부동방향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왜? 야, 0보다 크면 증가요? 응? 0보다 크면 증가요? 아니잖아. 밑이 1보다 컸었을 때 증가잖아요. 근데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감소잖아요. 맞아요? 그럼 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몰라요가 정답인 거겠죠. 몰라요가. 그럼 모르면 왜 모르는 거야? x가 0과 1 사이에 있는지 아니면 1보다 큰 데 있는지 모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또다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첫 번째 경우 1. 밑이 미지수였을 땐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겠구나. 부등식을 풀 때. 그럼 얘가 0과 1 사이일 때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구나. 첫 번째. 그럼 얘가 0과 1 사이에 있었으면 지수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를 비교를 했었을 때 그때 얘는 부동호흡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근데 바뀌어서 얘 갖고 먼저 풀라는 소리겠구나. 그럼 이 상태 최종적으로 계산할 때는 x값이 지금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나는 이 경우에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럼 얘랑 겹치는 자체가 답이 된다고. 방정식이었을 땐 여기가 등호니까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면 됐잖아. 근데 부등식이었을 땐 이 경우에서 풀었으면 얘랑 겹치는 데를 답으로 써야 된다.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했었을 때 0과 1. 그런데 2보다 작아요. 그럼 이때 겹치는 거. 0과 1 사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얘가 답이 됐다고. 즉, 이 경우에선 다 되는구나.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경우 2번에선 어떤 경우를 풀어봐야 돼? 이 밑이 1보다 큰 경우, 즉 증가함수인 경우에서 따로따로 나눠서 풀어봐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때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5를 비교했을 때 부동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는 안 바뀌는 형태로 써놓고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x를 풀어줬더니 얘가 지금 2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이번에는 얘랑 또다시 겹치는 거를 답으로 찾아야 되겠구나. 그럼 이때 여기 상황에서는 1보다 큰데 거기서 2보다도
커요. 그럼 이때 겹치는 답은? 예, 2보다 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경우 1번에서 푼 것도 답이고 당연히 경우 2번에서 푼 것도 답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의 답은 1번에서 풀었을 때 답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근데 또는 2번에서 푼 답이 2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번 답은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게 이 부등식의 답이 되는 거라고. 즉 밑에 미지수가 있었을 때는요. 부등식을 풀 때는 증가인지 감소인지 생각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증가감소 조건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1보다 큰지 작은지 갖고 나눠줬구나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도 되지. 2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니네한테 아까 근의 위치 상황 파트랑 얘기가 똑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서 이제 여기서 다시 바꿔줄 거예요. 이번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했어. 근데 다시 이야기는 또 이거야. 얘 식은 2차 부등식이야? 치환하기 전까지는 2차 부등식 아니죠. 만약에 니네가 고1, 즉 니네 이번 3월에 학교 올라가서 모의고사 보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가 나올 거야. 모든 실수에 대하여 3월 모의고사에 진짜 있다고. 얘가 성립할 A의 범위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때는 어떻게 풀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그때는 그냥 판별식 갖다 쓰셔서 0보다 작아요 라는 걸 쓰시면 됐겠죠. 이게 너네가 지금 공통수학 상에서 배웠던 거라고. 공통수학 1에서 2차 부등식이었을 땐 그냥 바로 이렇게 갖다 썼으면 됐다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을 때. 어째 이렇게 뭐 기억력들이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힘들게. 이런 개념 없으면 우리 2차 부등식 파트부터 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얘는요 2차 부등식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얘도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는 소리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말하니까 부등식의 해가 모든 실수라고. 그럼 이것도 부등식 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얘 해 먼저 구할 생각부터 해야 된다고. 이거의 해를 먼저 구하자. 그럼 얘의 해를 구하려면 또 2의 x제곱을 치환을 해서 구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또 치환을 해서 쓰다 보니 p제곱에 마이너스 12p에 거기에 플러스 2k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겠죠. 그럼 이번에는 얘도 2차 부등식이잖아. 근데 아까 밥처럼 2차 방식처럼 이번엔 여기 말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제 이 말이. 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잖아요. 근데 x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x 값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p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x가 모든 게 다 들어갔을 때 p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0보다 컸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얘 문제는 모든 양수 p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바꿔준 거라고. 이번에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가 아니라 모든 뭐에 대해서? 양수 p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그럼 이때 얘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보라고 했던 거기 영상에 그대로 똑같이 있을 건데 이번엔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다고. 근의 부호와 근의 위치는 같이 개념 영상에 있거든요. 얘는 근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했다. 즉 얘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어차피 성립을 해야 된다며.
얘가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을 한다면 얘가 그려지는 그래프가 양수 쪽에서는 무조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대요. 어디 쪽에선? 양수 쪽에서. 그러면 근의 위치란 내용보다 그냥 상황을 볼게요. 얘 그래프를 보는데 머리 아파. 얘가 정의역으로만 생각을 하라고. 이걸 정의역으로. 그럼 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근데 얘 축이 6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고?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 그래프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뭔 소리냐? 얘 그래프의 가장 낮은 값. 이 그래프의 가장 낮은 얘 값이 0보다 크면 된다라는 걸 얘기해 준 거라고. 이 그래프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크구나, 이렇게. 그럼 얘의 그래프의 최소값 어디서 가졌습니까? 6에서 가졌으니까 그래서 6을 그냥 대입했구나. 그럼 그 값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렇게 써줘서 이번엔 K값이 18보다 커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문제를 지수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즉 여기가 그냥 모든 실수 P라고 했었으면 판별식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지수식에서는 항상 치환을 하다 보니 새로운 범위가 나와서 그냥 모든 실수가 아니라 모든 양수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뀌어진다고. 그럼 그거에 바뀌어져서 해석하는 건 우리가 다 공통수학 1에서 했었던 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제한 범위 내에서 얘가 0보다 크려면 이거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비교를 하라는 소리라고. 근데 다시 최대 최소는 우리가 항상 그래프 그리자고 했으니까 얘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이 필수예제 23인데 이 문제가 얘기해주는 것 또한 아까 방정식 활용한 것처럼 좀 이해를 해보래. 근데 이번에는 뭐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엔 이 상황을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어떤 전자파의 세기가 A였어요. 처음 전자파의 세기가 A였어. 근데 여기서 이 한 장을 통과를 했어. 그럼 전자파의 세기는 얼마냐고? 응? 25%요. 맞아요. 75%가 감소를 했댔잖아요. 그럼 남은 게 25%밖에 안 남을 거 아니야. 그럼 A의 25%를 어떻게 구하는데? 이건 중학교 1학년들이 말하는 거잖아. 이걸 식으로 쓰라고. A의 25%. 4분의 1에 이어 25%는 100분의 25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건 4분의 1회가 남았다고. 그게 한 장을 통과했을 때 얘기라고. 그런데 이런 게 한 장을 통과했을 때 4분의 1회인데 이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이거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몇 장을 통과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 번만 더 보자. 얘 통과시킨 이 빛을 갖고서 또 통과를 해서 이제 2장을 통과했었을 때의 빛의 남은 양을 보겠지. 한 장을 통과하고 또 한 장을 통과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통과했었을 때, 즉 2장을 통과했을 때 남은 빛의 세기는 16분의 1에 16분의 1회요. 그럼 16분의 1회인데 그거를 계산한다가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표현하면 그러면 4분의 1의 제곱에 A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소리겠죠. 맞죠?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한 장을 더 통과했대. 즉, 3장을 통과했었을 때는 이렇게 쓰여진다는 규칙이 나온 거잖아. 그럼 이제 나는 최소 몇 장, 즉 모르니까 n장이라는 이번엔 미지수를 써볼까? 그럼 n장을 통과했었을 때 세기는 뭐라고 쓰겠다? 4분의 2제곱 이렇게 쓰여지겠다. 근데 그 전자 파일 세기가 처음에 1024분의 1. 그럼 처음이 지금 뭐였는데? A였어. 그거에 1024분의 1을 했으니까 얘가 쓰여지는 거고. 그럼 이 세기보다 얘가 어떻게 되라고? 이하로 줄어들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이 다시 쓰여지는 것 뿐이라고. 이게 이 문장에 대한 이해인 거야. 이번엔 이렇게 통과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럼 이제 A 또 없애주고. 방금 부등식 푼 건데 항이 2개잖아. 그럼 비교하면 되는 건데 얘랑 밑을 뭘로 똑같이 만들 거야? 2분의 1. 그럼 여기는 2분의 1에 2n제곱. 여기는 2분의 1에 10제곱. 그럼 이 상태에서 2n이 10이랑 비교하는데 부동항이야.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럼 이때 n의 값이 뭐 이상이요?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는 최소 5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5장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쓰여지는 걸 지수 부등식 23번까지 내용이 되는 겁니다.